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벌써 5번째 영상입니다. 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좀 지루하신 건 아닐까, 너무 정신없으신 건 아닐까 좀 염려가 됩니다만, 그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이니까 제가 또 전달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말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하나 공개가 돼서 정말 대난리가 났습니다. 자, 어떤 소식인지 제가 바로 하나씩 시작을 해볼 건데, 우선 앞선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앞선 영상에 해 두었으니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나아가선 중요한 건 국내 최초라는 겁니다. 국민 가수로 거듭난 임영웅님의 이 국민 최초 책 발간 소식 궁금하시죠? 아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앞선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고, 자, 이제는 책으로서도 아티스트 임영웅에 대한 이 위상이 계속하여 재증명되고 재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얼마나 굉장한 내용들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런 엄청난 위상을 책에서만 출간하냐, 시축, 축구에서만 찾냐, 그럴 리 없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요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거든요. 자, 칼럼과 비슷합니다. 내 삶에 영감을 준 작품 10개라고 해서 창사 24주년, 예스24, 다 기억나시죠?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티켓까지 예매해보신 분들은 모를 수 없는데, 자, 이 예스24가 원래는 뭐 하는 곳이냐면, 티켓 판매처가 아니라 책을 판매하는 곳이죠? 온라인 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곳이 벌써 24주년이 됐대요. 저는 이렇게 오래된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정말 깜놀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24주년을 맞이한 이 예스24에서 왜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자, 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주년을 기념해서 최재천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벌써 24주년이 되었다고요? 예스24가 출범했을 때가 생생한데 말입니다. 24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얼마 전 이 부산 여행을 갔다가 예스24 수영점을 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입구 쪽에 전시된 예술작품이 정말 멋졌습니다. 요즘 사실 모든 게 온라인화가 되고 있지만 오프라인의 짜릿함은 여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요즘 제 삶에 영감이 된 작품은 약간 뜻밖이실 텐데요. 청년 시절 이후 정말 오랜만에 임영웅 앨범을 샀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예스24에서 판매하는 여러 문화 상품들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기원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칼럼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 내 삶에 영감을 준 작품을 이야기한 10분을 모신 거예요. 보니까 이런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통해 이 새로운 영감을 얻은 케이스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작가, 교수님, 유튜버 등 10명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작가부터 소설가, 그리고 오은영 박사도 나옵니다. 오은영 박사님, 그리고 최재천 교수님이 나왔는데, 이 참 깜짝 놀랍게도 책 이야기가 아니라 음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냐? 다른 분들은 영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책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책을 이야기해요. 대부분은 책 아니면 영화를 이야기하는데, 거의 유일하다시피 이 최재천 교수님만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앨범을 구매했다, 요즘 나의 삶에 영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신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오은영 박사부터 시작해서 각계각층의 이 전문가들이 자신의 인생에 영감이 된 이 작품에 대하여 인터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최재천 교수님만이 임영웅님의 앨범을 구매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찐팬심을 고백을 한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재천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영웅시대라면 사실 모르긴 힘드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자, 이런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됐었어요. 바로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 정은경과 임영웅이 함께하는 학교. 자,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과 트로트 가수 임영웅을 2020년에 가장 주목받은 인물로 꼽았습니다. 이미 이때 꼽았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물론 긍정적으로 주목받은 사람들 중에서 꼽은 것이다. 정은경 청장에 대한 이야기, 코로나 사태의 불철주에 움직였다. 그리고 임영웅은 왜 꼽았느냐? 바로 이 코로나 사태로 심란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두 사람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정은경 청장은 이 땅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완벽한 엄마. 그런가 하면 임영웅은 요즘 최고의 엄친사, 엄마 친구 사이를 줄인 말이죠. 돈 잘 벌지, 잘생겼지, 마음씨 곱지, 예의 바르지, 게다가 유머 감각도 뛰어나지. 뭘 더 바라겠는가?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잣대로 평가하면 달라도 한참 다르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에 정식으로 가입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요즘 그가 나오는 거의 모든 방송을 챙겨본다. 이미 이 당시 때 최재천 교수님은 임영웅님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노래 실력이야 말할 나이도 없지만 나는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부족한 게 있을까 짚어본다. 나는 그가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비록 홀 어머니 쓰라야였으나 가정교육을 잘 받은 반듯한 청년이다. 예능 프로에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그의 지식과 지혜는 기본 소양마저, 그러니까 기본 교양의 교육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런 평범한 지식과는 그 수준을 달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임영웅마저 미적분 수학 문제를 풀며 영어 문법을 완벽하게 꿰어야 좋은 세상이 되는 건 결코 아니다. 나는 2021년 무엇보다 우리나라 교육 100년 대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 시대를 역행하는 획일화, 비인격적 서열화, 행정편의적 표준화, 하향평준화를 모두 과감히 걷어내고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한 문화를 이뤄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은경 학생과 임영웅 학생이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리라 기대한다. 이화여대 석정 교수님이에요. 사회생물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입니다.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임영웅 학생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교육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다 꼬집으신 거죠. 그러면서 2월 1일 기사에서도 임영웅님을 딱 꼬집습니다. 이때 뭐라고 하셨느냐? 이때는 2022년도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맞는데 이게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집단적인 지성을 잘 발휘해 왔구나. 우리 스스로는 지금 코앞이 석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평가들을 해주고 있구나. 위원장님은 객관적으로 여러 정보들을 쭉 모으시면서 판단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설날 특집 특별 대담입니다. 코로나 2년 일상 회복 연착륙을 말하다. 자, 최재천 위원장님의 신청곡이 있어서 노래 한 곡 들고 갈 텐데요. 이게 의외예요. 저는 올드팝을 하나 골라오실까 생각했는데 핫합니다. 가수 임영웅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선곡 이유가 있으시겠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최재천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 네이버 지식인에서의 목표가 지존 등급이었어요. 지존 등급이 목표인데 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주어진 시간 안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래 영웅 등급이 있지 않나요? 채택 질문 3개가 모자라서 제가 지존 등급이 못했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이건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네이버 지식인에 많은 질문글이 올라오는 걸 잘 답변해 주다 보면 내 아이디가 등급이 승격합니다. 근데 최고 목표가 지존 등급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최재천 교수님이 이걸 목표로 했지만 아쉽게도 그 바로 밑에 등급인 영웅 등급에 위치했는데 사실 질문 3개만 더 답변을 했다면 지존 등급에 오를 수 있었다. 요런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거죠.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 제작팀은 너무 아까워했는데 저는 은근히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밑이 영웅 등급이거든요. 제가 임영웅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최영웅으로 남는 게 더 좋다. 저 정말 대한민국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분이 있을까 생각했다. 팬이시군요. 저는 정말 거의 완벽한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뭐 너무나 팬들이 많아서 임영웅의 시대죠. 그런데 우리의 최 위원장님까지도 최영웅을 만족해 주시면서 골라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라면서 일편단심 민들레야 노래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재천 위원장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임영웅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구성진 노래를 하나 듣고 오니 명절 분위기가 훅 올라온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주고받았죠. 그러니 이 최재천 교수님이 얼마나 임영웅님의 찐팬인지를 이미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최재천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이 칼럼에서도 2023년에도 임영웅님의 노래를 정말 열심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가장 완벽한 가수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극찬평가 아닐까요? 저는 엄청난 극찬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교수님에게도 인정받는 슈퍼 아티스트가 바로 가수 임영웅입니다. 근데 이런 임영웅님에 대한 인정과 위상이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자, MBN 뉴스파이터에서 임영웅님의 축구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쏟아졌어요. 뭐 뉴스파이터 워낙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소개했죠. 자, 소문난 축구팬 임영웅이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특히 뭐 리오넬 메시 선수를 가장 좋아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축구 선수 생활을 했으며 현재 연예인 축구단에서 대활약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과거 저 진짜 매주 축구했는데 일주일에 2번씩 공차고 그랬어요. 오랜만에 골을 넣었네요. 지난주에는 못 넣었는데 골을 넣을 때 오셔가지고 그 침투 쉽지 않았어요. 라면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어머님도 함께 이 당시에 등장했던 모습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서 트로트계의 메시나 다름없다. 축구 실력이 엄청나더라. 실제로 그 축구 실력과 축구에 대한 사랑 덕분에 요번 8일 FC 서울과 대구 FC 경기장에서 시축자로 나설 예정이다. 황의조 선수와 기성용 선수와의 인연으로 임영웅 측에서 먼저 구단에서 시축을 제안했다. 이미 입장권은 3만석 이상 판매가 됐다. 자, 요런 이야기가 다방면으로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냥 축구장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경기 드레스 코드, 하늘색 제외한 자율 복장, 영웅 시대를 드러내고 싶겠지만 이 팬덤 문화를 존중하고 지켜주셔야 한다. 뭐 요런 이야기들 많이 쏟아졌던 내용을 함께 정리를 해서 이렇게 MBN 뉴스파이터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배려심이 다시 한번 눈부시게 빛났던 거죠. 자, 그런 임영웅의 신드롬은요, 음악과 극장과 광고계를 그야말로 종횡무진 휩쓸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고스란히 이렇게 소개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광고계의 모습, 결국 임영웅의 발자취가 곧 길이 된다. 엄청난 극찬평가 아니겠습니까? 임영웅님이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곧 많은 가수들이 걸어가야 할 길로서 평가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수많은 가수들과 수많은 가요계의 엄청난 이 멘토로서 그야말로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쏟아내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위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입증이 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이것을 호남평야에서 공연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을 했던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임영웅 팬의 자녀, 손주들이 임영웅에게 한 부탁, 바로 건강검진 이야기까지
거의 뭐 한 2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거의 뭐 한 10분 이상 방송에 나오면서 엄청난 극장 평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불타는 토너맨의 이 안 좋은 사례가 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지만 뭐 그런 여부를 떠나서 이 MBN 뉴스파이터에서만큼은 아티스트 임영웅에 대한 이 극찬 평가, 극찬 세례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끝이냐? 그럴 리 없습니다. 또 있어요. 임영웅님에 대한 극찬 평가. 아이러니하게도 불타는 토너맨의 MBN처럼 미스터 트로트의 TV조선 방송사에서 임영웅님에 대한 극찬이 또 쏟아졌습니다. 여기에서 밝혀진 굉장히 놀라운 비하인드를 스치듯이 지나간 걸 제가 찾아냈거든요. 자, 우선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쩌다 이런 일이 라면서 지금 엄청난 이 핫 이슈를 몰고 있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 K리그 시축에 나선다 라는 이야기가 역시나 소개가 돼요. 근데 하늘색 옷을 제외한 이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이 배경으로 임영웅님의 이 축구, 풋살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거든요. 임영웅님의 이 동호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요일마다 공을 찬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후반부에 있었습니다. 자, 임영웅님이 이렇게 이 대구FC와의 상징색이 겹칠까봐 하늘색은 좀 지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임영웅님의 이 축구하는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늘색을 제외한 자율복장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팬들 사이에선 기왕이면은 서울FC 홈구장에서 하는 경기만큼 서울FC의 경기복인 검은색과 빨간색 요것을 강조해서 옷을 입고 오겠다. 지금 이런 반응도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죠. 자, 이런 가운데 계속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축구 팬덤의 또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런 임영웅님의 바램과 고지가 있었다. 자, 요런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 임영웅님의 지금 이런 축구 팬덤의 또 다른 문화 존중하고 지켜주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후반부에 이 FC 서울 구단 측의 경기 예매 문의가 그야말로 빗발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뭐 사실 제가 다 전달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쭉 내려보니 임영웅님의 이 경기 예매 시작 30분 만에 엄청난 이 티켓 파워 이런 것이 설명이 되면서 하루도 안 돼 또 안표가 등장했다 라는 이야기까지 임영웅님으로 시작해서 임영웅님으로 끝나는 기사 내용이 그야말로 이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에 굉장히 대서특필이 됐는데요. 자, 이쯤입니다. FC 서울 선수인 황의조 선수와 기성용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스리슬쩍 나오면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함께 포함이 되거든요. 그게 어떤 이야기였냐? 요 영상 부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선수와의 친분도 자랑을 했는데 이 임영웅 씨가 지금 나가고 있는 축구 동호회에서 최근에 기성용 선수도 함께 시합을 가졌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진 거예요.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보도본부 핫 라인을 보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깜놀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기성용 선수가 정말로 축구 경기를 했었다고? 라는 깜놀할 이야기가 이 TV조선의 보도본부 한라인 이 뉴스 방송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관계자들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팩트일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임영웅님과 이렇게 동호회에서 함께
기성용 선수가 축구 경기를 가졌었다란 얘기예요. 황의조 선수와도 만났고 기성용 선수와도 만났던 사진들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기성용 선수가 이런 말을 했었죠. 수개월 전에 조만간 축구장에서 만납시다. 근데 그 사진의 비밀이 이렇게 TV조선의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공개가 됐을 거라고는 저도 전혀 생각치 못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영웅님은 최근에 이 기성용 선수와 함께 이 축구 경기를 가졌었단 얘기예요. 이거 축구 선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시축 이벤트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축구 팬들의 바램과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바램처럼 지금 임영웅님이 요번 시축 이벤트 때 그냥 공만 차고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하프타임 때 임영웅님의 무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2집 앨범 신곡이 공개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런 신곡 공개일지까지는 아직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임영웅님의 요번 시축 이후에 노래 무대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은 건 제가 볼 때는 작은 선물을 주겠다. 네, 작은 선물을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겠다. 자, 이 이야기를 임영웅님이 분명히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축 축구 슈팅 모습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노래 무대까지도 어떻습니까?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자, 이렇다면 아쉬워하실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나도 티켓팅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자리는 임영웅님이 너무 멀어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직관에서 보시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자, 직관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씨가 아주 꿀팁을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임영웅님의 시축 모습을요, 그야말로 집안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TV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스카이 스포츠 채널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요번 주 토요일 4월 8일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져 있죠? 보니까 16시에 하나원큐 K리그 2023 하이라이트, 하나원큐 K리그 2023 보니까 4시부터는요, 이 하나원큐 K리그 하이라이트가 방송이 되고요. 밑에 보니까 4시 10분쯤부터 바로 서울FC와 대구FC의 요번 축구 경기가 생방송 생중계가 됩니다. 바로 스카이 스포츠 채널에서 말이죠. 아니, 그런데 스카이 스포츠 채널인 건 알겠는데 소씨, 우리 집에서 그래서 몇 번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채널 번호까지 알아왔습니다. 자, 어디서 보느냐? 요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케이블 TV 회사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보니까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하신 분들은 202번으로, BTV에 가입하신 분들은 125번, LG 헬로비전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115번, BTV 케이블로 가입하신 분들은 124번, 올레TV로 가입하신 분들은 54번, U+플러스 TV로 가입하신 분들은 111번, D라이브로 가입하신 분들은 114번, 스카이 HCN에 가입하신 분들은 511번입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장면 스크린샷으로 탁 찍어 놓으셨다가 당일날 생방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생방송으로 관람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왜 생방송 관람을 해야 하냐? 제가 방금 전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등장해서 그냥 공 한번 뻥 차고 경기 보다가 가신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여기에서 시축만이 아니라 작은 공연 무대를 가질 가능성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이거 우리가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관람을 해야 되겠죠? 직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TV로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집에 계실, 사실 좌석이 한계가 있잖아요. 3, 4만 석밖에 예매를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국에 있는 수십만 영웅시대 분들, 솔직히 팬카페 수만 지금 19만 명에 육박하는데 그 중에서 3, 4명 간다 한들 나머지 15만 명, 16만 명의 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집에서 4시 1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시 30분에 경기 시작이니까 시축이 4시 30분에 시작하겠죠? 아이고 큰일 납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전에 시작합니다. 보통 4시 10분에서 4시 20분 사이에 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20분 전 사이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맞습니다. 4시부터는 딱 TV 앞에 앉으셔서 완전 대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렇지 않다가 그거 놓쳐버리면 이거 너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임영웅님의 노래 무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프타임 경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한다. 한 6시 정도 이전에 한 6시 한 30분 이전에 경기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시간 여유를 두시고 관람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 소시도 그 사이에 아마 당일날 영상이 올라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요번 신곡 무대가 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무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임영웅님의 시축뿐만이 아니라 깜놀할 무대까지 너무나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축구 팬들 임영웅님의 노래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입덕하겠죠. 혹시 내 주변에 그날 축구 팬들 중에 임영웅님의 무대에 입을 벌리고 감탄하는 이가 있다. 바로 핸드폰으로 영웅시대 가입시켜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천사님들이 가 계신다면 바로 소씨의 채널 구독하시라고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5번째 영상은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조금 늦은 시각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5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